6번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1번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더라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다음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5년 지나도 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요거 이상하죠. 경과실이 이상하다. 요게 중과실이어야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자잘한 걸로 틀리게 내진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선지에서 국민의 안전, 생명, 그리고 이런 환경 같은 거를 지워가지고 틀리게 내거나 하진 않아요. 요런 거는 법령이랑 동일하게 주는데, 이 4번 선지처럼 경과실, 요런 건 주의 깊게 봐야죠.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요런 거는 자주 틀리게 내는 거죠. 요런 거를 찾을 수 있었다면 4번을 답으로 찍어서 맞힐 수 있었겠죠. 이 3번 선지에서도 조사, 출입, 검사, 기피, 방해, 거부, 요런 거를 자잘하게 틀리게 내진 않아요. 여기 아예 이상한 단어가 있진 않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최소한 답을 2개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 6번은 문제가 쉽게 나온 거고, 어렵게 나왔을 때 대부분 예를 들면 3번,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답을 찍어야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출을 여러 번 회독해라. 문제를 풀어라. 해설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푸는 방식으로 회독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6번 문제는 답은 4번이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 요거를 구별하라는 거죠.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예외적인 경우죠.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외우면 되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년 후에도 제재처분할 수 있다. 상식적이죠? 두 번째 거 봅시다. 인허가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5년 후에 제재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아니다.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5년 후에 제재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과실, 중과실과 경과실은 문제에서 자주 틀리게 내는 부분이죠. 요거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고 기출이랑 똑같이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를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도 상식적이죠.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재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재처분을 안 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이 경우도 5년 후에 제재처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선지 봅시다. 1번,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동그라미 X 치는 게 좋아요. 다음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도 제척기간 지나더라도 할 수 있고, 다음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제가 정리를 할 때는 행정청의 조사를 거부하여, 이렇게 조사, 출입, 검사를 조사로, 기피, 방해, 거부를 거부로 이렇게 줄였어요. 정리할 때는 이렇게 줄이는 게 좋다. 이 3번에서도 틀리게 낼 만한 게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것도 자주 틀리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얘는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할 수 없겠죠.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부분도 틀리게 내는 포인트죠. 그리고 4번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할 수 없죠.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5년이 지나더라도 제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국가직에서 제재 처분 관련해서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나온 것들 봅시다.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을 받고 보니 제척기간 5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행정청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냐? 그렇진 않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제재 처분 가능하다. 만약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새로운 제재 처분할 수 있죠. 합의제 행정기간은 2년 이내에 새로운 제재 처분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에서 나왔고, 그리고 2025년 국가직에서 나온 거. 제재적 처분의 효력 발생 이후에 후속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집행 시기는 변경되지만 집행 기간은 동일하다. 그렇죠. 이건 상식적이고. 당초 처분이 유효한 거고 후속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아래의 판례 때문에 맞는 선지지 일반적으로는 틀리죠. 어떻게? 처분을 했는데 효력 발생 이후에 후속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행정청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렇다. 다음 문제.